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미세먼지가 지나간 자리에는 또다시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추운데 마음까지 추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이 추위에 강제 집행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과 강제 퇴사를 우려하는 경비원들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월 2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동절기 강제 철거가 금지되고 있지만 성북구 장위 7구역에서 지난달에만 16건의 강제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서대문구 연희 1구역은 15년째 지지부진한 재개발로 인해 마을 전체가 슬럼화되고 치안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비원 고용 보장을 위해 서울시와 노동계가 머리를 맞댔지만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서 2만여 권을 보유한 성동구청 북카페가 개관했습니다. 딱딱한 공공기관 이미지를 탈피하고 주민 친화 시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럴 때는 재개발 지역의 강제 집행도 금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12월부터 2월까지인데 성북구 장위 뉴타운에서는 최근까지 강제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아있는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혜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예고 없이 시작된 강제 집행. 집을 부수려는 조합층 용역과 이에 저항하는 주민. 결국 집주인 심대구 씨는 신너를 들었고 위험한 대치 속에 강제 집행은 중단됐습니다. 그날 이후 심대구 씨의 일상은 멈췄습니다. 집을 비운 사이 철거 용역이 들이닥칠까 종일 CCTV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불안감에 잠조차 잘 수 없어 결국 수면제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이거예요. 집 지키는 거.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이게. 불안하잖아요. 내가 비우면 금방 올 것도 같고. 장위 7구역에 거주하는 조한정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조 씨의 집은 요새를 방불케 합니다.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현관부터 창문까지 가구와 전자제품으로 모두 봉인했습니다. 집 주변을 살피는 CCTV는 24시간 작동합니다. 그날 집행을 다 하고 나면 집안에 이제 그 변기, 세면기 이런 것들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부수고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한참 추운 상태에서 보일러가 끊어지면 이제 재진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겠죠. 장위 뉴타운 7구역은 현재 이주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주했지만 보상 문제로 여전히 20여 가구가 남아있는 상황. 문제는 동절기에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서울시가 12월부터 2월까지 강제 집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장위 7구역에선 지난달에만 16건의 강제 집행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남은 사람들은 자기도 못 들어가요. 뭐 30분씩 저희 집을 들어가려면 30분씩 걸린대 그렇게 막 꽁꽁 막아가지고 걸치더라고. 그리고 나보다 넘어지고 사는 게 감옥에서 차라리 감옥 가는 게 낫겠어 내가 보니까 남은 사람들. 현재 조합 측은 2월까지 강제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 하지만 이미 한 번의 경험을 했던 주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앞서 보신 사례와는 달리 지지부진한 재개발로 마을 전체가 슬럼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서대문구 연희 1구역 얘기입니다. 아직 관리 처분 인가도 받지 못해 15년째 발이 묶이면서 마을은 점점 그 빛을 잃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승훈 기자입니다. 서대문구 연희 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대상지입니다. 지난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860가구의 새로운 주거단지를 꿈꿨지만 15년이 지나도록 마을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골목길은 을씨년스럽고 수선을 못한 지붕엔 천막을 씌워놓은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일부 빈집들까지 생기면서 해충 발생 빈도가 늘었고 길고양이들마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내려앉을까 봐, 붕괴될까 봐 서포터를 받쳐서 있는 집도 많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그 천막을 막 2번, 3번 친 집도 많고 해서 그 조합에 와서 계속 하소연하는 게 그겁니다. 언제 됩니까? 언제 됩니까? 불편은 주택에 그치지 않고 도로나 치안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골목길 보도블럭은 오래됐고
시멘트로 덮어놓은 곳은 움푹 패인 곳이 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도 갈라지면서 주민들의 원망은 허가권을 가진 구청으로 향합니다. 그냥 서대문구청은 계속 재개발 지역으로만 10년 동안 묶여놓고 더 이상 저희 복지시설에 대해서 주거 환경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주고 있어요. 이곳은 지난해 2월 직권 해제와 관련한 주민 의견 조사가 진행된 곳입니다. 조사 결과 50%의 주민이 사업에 찬성했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주민 불편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탓에 관할 관청이 손을 쓰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해제가 된다 그러면은 뭐 개인적으로 수선이 되고 그러고 하겠지만은 또 앞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또 전체적으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니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연희 1구역 사업과 관련해 조합과 비대위 측은 각기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집회를 벌이는 한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소송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리처분 인가나 구역 해제를 조속히 결정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15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연희 1구역은 사업 결정이 지연되면서 주민들 간엔 반목이 쌓이고 골목길엔 세월의 풍상이 고스란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요즘 구청 1층 로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사무적이고 딱딱한 민원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카페나 도서관 등이 들어서면서 한층 더 친근한 이미지가 됐습니다. 성동구청 얘기를 좀 하려 하는데요. 성동구청 1층에 지난주 대형 북카페가 조성됐는데 그 스케일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지금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성엽 기자. 네, 저는 지금 성동구청 1층 책마루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조 기자 뒤로 상당한 양의 책이 보입니다. 이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보여주시죠. 네, 당초 이곳은 탁자 몇 개와 조그만 카페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설 전시 공간이 있었고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곳은 북웨이라고 하는데요. 다락방 모양의 책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계단 마당이라고 해서 소규모 공연과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인데 사람들이 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쪽을 보시면요. 지금 무지갯빛으로 다양하게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고 그런 책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사람들은 여기서 다양한 사색과 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요. 이쪽은 커피집이 있는데요. 카페에서는 차 한 잔의 여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커피를 사 먹어봤는데 굉장히 쌌습니다. 그리고 이 뒤로는 클라우드 책장이라고 해서 기부받은 책과 정기 간행물을 읽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 여기에는 모두 2만여 권의 책이 있고요. 이 235평의 공간은 모두 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이 화면으로만 봐도 지금 규모가 상당한 걸 알 수 있는데 마치 제가 즐겨가는 이 파주 출판단지의 지혜의 숲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역 명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구청 1층을 북카페로 꾸민 겁니까? 네. 구청은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던 중에 주민들이 또 원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부모 계층들이 아이들과 함께 쉴 곳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구청은 그래서 지난 11월부터 2개월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예. 올 1월 18일 날 개관을 했는데 당시만 해도 저 취재 기자로서 또 주민들로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을 가로지를 수가 없었고 예. 또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바뀌고 나서부터는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파주의 지혜의 숲이나 서울시청의 시민청을 벤치마킹에 꾸며서 대형 북카페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그럼 주민분들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그 성동구 그러세요? 네. 갑자기 예고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당황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혹시 그 성동구청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혹시 그 전에 와보셨어요, 구청을? 예, 와봤죠.
지금 그 전과 후가 어떻게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공간이 저쪽 어디지 코엑스인가 거기 이렇게 큰 데가 있는데 그쪽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 또 거리가 또 있어서 뭐 진짜 마음 먹고 가기 전에는 가기 힘든데 여기 이게 생겨가지고 동대문에 살고 있는데도 예, 매일 올 수 있어서 예, 좋아요. 아이들과 같이 오셨을 것 같은데 아이들과 책도 같이 읽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딸이 책을 좋아해서 동네 도서관은 매일 가면 딱 한정이 돼 있는데 여기는 종류가 많고 연령대도 이렇게 많아서 예, 달라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조 기자 지금 화면으로만 봐도 지금 오전 11시가 간 넘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인파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은 이 구청에 북카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북카페에 구청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 기자? 이 주말에도 이용이 가능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카페는 이 지역의 상당한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주말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책을 관리하는 사서분들이 이곳을 지킬 예정입니다. 담당 공무원분들도 당직을 서면서 이곳을 지킬 예정이고요. 다만 카페는 9시까지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10억 원을 들인 이 공간이 주민들의 발길이 닿는 소중한 공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성동구청 1층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조성엽 기자 수고했습니다. 금액적으로 10억 원이라는 큰 돈이 들었지만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많은 가치를 우리 어린이들과 지역민들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동구청 연결해봤습니다. 네, 올 들어서 경비원들의 감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죠. 동행 성북을 내세우며 최근 3년간 인위적인 경비원 해고는 한 건도 없었던 성북구에도 올 들어서는 경비원 수가 줄었습니다. 비교적 착한 숫자긴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피해갈 수는 없나 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성북구의 한 아파트. 올 들어 경비원 수가 4명 줄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경비원을 고용하지 않기로 한 것.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관리비 절감을 위해 경비원 직접 고용도 했던 곳이지만 매년 늘어나는 경비비가 부담된다는 것. 하지만 아파트 관계자는 기존의 아파트 경비원 수가 많았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5명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설치한 아파트 차단기 때문에 일부 초소 경비원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 하지만 여기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도 작용했습니다. 올 들어 성북구 전체에서 줄어든 경비원 수는 11명. 앞선 두 사례와 함께 근무 초소 변경으로 줄어든 곳과 고령으로 면직된 곳까지 포함됐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수십 명의 경비원이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사례에 비하면 적은 수치입니다. 그렇다고 성북구 아파트들 역시 늘어난 최저임금을 고스란히 임금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주야간 휴게 시간을 늘려 성북구 경비원의 임금 인상폭은 평균 7에서 8% 수준에 그칩니다. 하지만 동행을 내세운 성북 아파트들 역시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된다면 경비원 감원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입주민들의 인식 제고는 물론 현실적인 지원 방안, 그리고 고용 형태의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경비원 감원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경비원의 절반 정도인 22명이 감원됐습니다. 경비원의 고용을 보장하면서 아파트 관리비의 상승도 줄이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은 지난해 11월 경비원 47명 중 22명을 감원했습니다. 아파트 측이 단지에 비해 경비 인력이 많고 경비원 감원으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경비원의 빈자리에는 관리원 7명이 채용됐습니다. 이 같은 경비원 감원 현상에 서울시와 노동계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서울시는 아파트 단지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30인 미만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한다는 겁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월 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 밖에 아파트 LED 전등 교체로 관리 비용을 줄여 경비원들의 임금 부담을 줄인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근무 시간을 다변화시켜 노동 강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당직자와 그 22시 이후에 퇴근하는 퇴근자를 좀 나누는 이 비율은 저는 50대 50으로 10명이면 5명이 퇴근하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들의 임금이 이미 190만 원을 넘게 됐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현실성을 지적합니다. 그 현장 경험 없이 이런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1년 동안만 이 제도를 실행한다는 데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결국 아파트 입장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경비원들의 무급 휴게 시간을 늘려 임금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 노동계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야간의 경우 경비원의 상당수가 자리를 비우는 꼴이 된다며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어 앞서 제시된 대안들의 실효성에 의문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앞선 보도처럼 경비원들의 퇴근 문제도 논의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늦은 밤이나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는 경비실의 모습이 낯설진 않으실 겁니다. 업무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시간대는 대부분 경비원들의 휴식 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쉬는 게 아니죠. 물론 급여도 나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한 아파트의 경비원 5명은 지난해 야간 휴게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고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휴게 시간이지만 대기 시간의 개념이 크고 이 시간에 발생한 입주민들의 민원도 평가 사유로 삼았다는 겁니다. 경비실에 불을 끄지 못하게 한 것도 이유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경비원의 야간 근무 형태나 임금 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처럼 무임금 무노동도 당연한 원칙일 것이고 정당한 일의 대가를 받는 것 역시 예외는 없을 겁니다. 지난달 성북구 아리랑 시내센터에서 영화 상영 도중 천장 마감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영화관 운영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7시경 영화 상영 도중 갑자기 무대 위로 천장 마감재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현장엔 관람객 150명이 모여있던 상황. 사고 직후 관람객은 모두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후 아리랑 시내센터 측은 관람객들에게 관람료를 환불 조치했고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영화관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해당 건물은 지난 2004년 개관했고 10년 뒤인 2014년 한 번의 리모델링을 거쳤습니다. 사고 발생 후 진행된 정밀 검사에서 건물의 구조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천장 인테리어 마감재 일부분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마감재가 떨어진 천장에 조명이 달려 있어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보수 공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충분히 준비를 해서 개관하려고 최대한 내부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구청에서 예산을 준비해서 곧 그 사고 부위에 대한 어떤 보수 처리와 그다음에 이제 천장의 조명 등 기타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리할 부분들을 점검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주말이면 1000여 명 이상이 찾고 있는 아리랑 시내센터. 사고 발생 후 3주째 영화 상영이 중단되면서 재개관을 궁금해하는 관람객들의 문의도 계속되는 상황. 성북구는 사고가 난 상영관뿐만 아니라 정체 상영관을 대상으로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재개관이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이달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영화를 재상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중구 황학동의 주방 가구 거리는 다양한 주방용품과 가구를 싸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해져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인데요. 상인들이 골목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드리워진 천막과 굳게 닫힌 셔터 위로 눈길을 사로잡는 조명이 켜집니다. 이곳이 주방 가구 거리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부터 당신은 늘 최고라는 힐링 메시지 등 이색적인 캘리그라피가 어두운 거리를 수놓습니다. 중구 황학동에 있는 주방 가구 거리의 새로운 밤 풍경입니다. 천막이 깜깜할 때는 천막만 있어서 무섭다니까. 아이고 혼으니까 뭐 무섭지 않고 더럽지 않고 많이 생기면 좋지. 낮에는 가구를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상점들이 문을 닫는 밤만 되면 거리는 활기를 잃었습니다. 상점을 가리기 위한 천막들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마저 자아냈던 거리. 이렇게 음산한 밤거리 분위기를 바꾸고자 설치된 고보 조명은 지난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조직해 머리를 맞댄 결과입니다. 걷는 사람들이 이게 좀 좋은 게 달렸네 그래서 읽어보고 로고가 좀 재미난 로고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읽어보시고 같이 가신다고요. 현재까지 설치된 조명은 총 10개. 상인들은 동주민센터 등과 함께 고보 조명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낮에도 인도에 과도하게 물건을 진열하지 않도록 자율협약을 맺는 등 골목 변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취재를 하면서 경비원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많이 접하지만 아파트들도 나름대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늘어난 최저임금만큼 가정에서 관리비를 더 부담하는 것이겠지만 이런 합의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죄수의 딜레마처럼 필요한 건 상호 간의 신뢰일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